그게 오만이에요. 우선 친해지려고 그러지 말고요. 인정해 주세요. 기성세대들은 늘상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책에서 세대가 타이틀로 들어와 있지만 세대란 말에 너무 주눅 들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우리가 보통 밀레니얼 세대, Z세대 두 세대를 뭉쳐가지고 또 봐요. 왜 그러냐? 세대의 문제를 가장 풀고 싶었던 사람들은 기성세대예요. 우리 빼곤 다 똑같아 보였나 봐요. 그냥 우리 빼곤 다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밀레니얼에 대해서 이해한 걸 Z세대에 그대로 또 이어지는 건 거죠. 그러니까 Z세대가 밀레니얼과 좀 달라요.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같아 보이는 거죠. 왜? 우리 빼곤 다 애들은 다 똑같아 보이니까. 우리가 어떤 세대들하고 일을 하거나 이해를 할 때는 그 세대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잘 알고 접근하는 방법하고, 잘 알기는 싫은데 그냥 어떻게든 그들 좀 관리하고 통제하고 싶고, 이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세대를 바라볼 때 그동안은 우리랑 같이 일 잘할 애들, 어떤 물건 사줄 애들, 이런 관점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높았지만 그 관심이 구체적인 이해까지는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상 다음 세대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어요. 정말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그들에게 뭔가 팔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관리하고 싶고 이런 시각이 큰 건 거지, 진짜 다 이해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시각, 이런 접근에서 그룹핑이 된 것 같아요. 디지털 네이티브인 이 Z세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스마트폰 누구나 다 쓰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누구나 새로운 경제 기반 만든 시대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하고 당연히 그 앞세대 밀레니얼도 디지털에 좀 민감하긴 하지만 세 또한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로 보자면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변화에,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균열을 일으킨 사람, 기성세대가 다 그 판의 주인공이었는데 이걸 건드리고 문제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도전하는 사람, 이걸 밀레니얼 세대죠. 균열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균열이 결국에는 다 깨지거나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겠죠. 새로운 판을 누가 만들 거냐? 아마 Z세대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로 보자면 밀레니얼 세대를 트러블 메이커, 기성세대 시각으로 트러블 메이커고, Z세대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가 세상의 변화, 사회 변화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더 주목할 건 그들이 초반에 균열만 일으켰다면 이걸 판을 엎고 갈아치우는 그 종타자에 대한 역할은 분명히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들은 늘상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건 옛날 건 알겠죠. 기성세대는 비트코인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자기가 모르는 시대의 물건이니까. 그럼 모르면 적어도 입은 닫고 있어야 돼요. 근데 모르는데 자꾸 말을 해요.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코인, 비트코인 말고도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투자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걸로 뭐 5%, 10% 벌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큰 걸 벌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큰 돈을 벌고 싶은 탐욕은 다 똑같이 있어요.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아파트는 투자할 때 100만 원으로 투자하고 뭐 3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은 기성세대가 더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코인 같은 건 뭐 만 원도 할 수 있고 2만 원도 할 수 있고 5만 원도 할 수 있겠죠. 훨씬 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을 보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열심히 노동으로 일해서 돈 벌어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가치 크지 않잖아요. 돈 아무리 몇십 년 벌어도 집 한 채 못 사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인데 이 현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야, 너 투자도 하지 마, 열심히 근근히 개미처럼만 일해,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적어도 그들에게 줄 거 다 주고 보장 다 해놓은 채로 불필요한 탐욕에 기댈 때는 뭔가 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장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성세대 시각은 리스크가 큰 그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선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적 장치를 못 만들어줬구나, 우리 사회가 좀 반성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그 반성을 하지 않고 이 나쁜 놈들이를 먼저 들어가는 건 거죠. 그 나쁜 놈들에 대한 욕은 우리 반성한 다음에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올림픽 때 가장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Z세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선수들이 놀랍게도 메달을 못 따도 태도가, 표정도 밝고 당당했어요. 그 앞세대, 기성세대였으면 올림픽 가서 은메달 따도 막 고개 숙이고 있었잖아요. 확실히 다른 거죠. 우리는 자기가 노력하고 공정하게, 정당하게 한 것은 다 자랑 들어가야죠.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과거는 안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게 더 나이스한 태도일까요? 과거 세대의 태도가 더 멋졌던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이런 Z세대 태도를 배워야 되겠죠. 야, 멋지다고 말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건 사회에서건 그런 태도를 우리도 흡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크게 Z세대가 힘이 세요. 어떤 힘이 세느냐? 예전에 10대, 20대보다 지금 10대, 20대가 세상에 대한 정보를 훨씬 많이 흡수합니다.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잘못된 일인지를 더 잘 압니다. 환경, 윤리, 젠더 이런 이슈에 대해서 10대, 20대가 훨씬 많이 알아요. 아니, 애들이 뭘 알아? 이 각도로 보면 안 돼요, 더 이상. 세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려고 하는 중입니다. 기업들도 ESG를 얘기를 하면서 변화를 계속 하지 않으면 기업이 비즈니스 못하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마케팅 할 때도요, 10대, 20대를 위해서 환경, 윤리, 젠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필요가 있어요. 쇼가 아니고, 이제까지는 쇼 많이 했잖아요. 그린워싱이라고 그래서 하는 척만 하는 거. 이제는 그 하는 척만 하는 거 갖고는 안 속아 넘어갈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인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10대, 20대 영향력입니다. 이들이 자기 물건 살 때만 이런 게 아니고 자기랑 살고 있는 부모님을 조종할 수 있겠죠. 10대, 20대가 나이는 어리지만 집에서의 의사결정에 영향력 셉니다. 거기다가 온라인에서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죠. 오프라인에서야 기성세대 40대, 50대, 60대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만 소셜 네트워크나 유튜브나 온라인에서 보세요. 10대, 20대가 힘 제일 셉니다. 그들이 저 기업은 나쁜 기업이고 저 기업의 물건 뭐가 문제가 있고 이 목소리를 내는 순간 마케팅 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대, 20대가 가진 영향력 그리고 10대, 20대가 가지는 소비의 태도 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우선 친해지려고 그러지 말고요. 인정해 주세요. 같은 동료로서. 아랫사람이 아니고. 기성세대의 가장 큰 오만 중에 하나가 이 아래 것들, 아랫사람 내가 잘 돌봐줄게 이런 태도. 같은 회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각각의 전문성과 역할, 능력을 인정받아 들어간 거니까 동급의 동료입니다. 먼저 들어왔고 지위가 좀 더 높고 이것뿐이에요. 어디서 윗사람 행세하려고 들어요. 윗사람 행세하는 순간 사실은 거리감은 생겨요. 친하고 안 친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회사가 무슨 동창회입니까, 친하게. 회사는 일하러 갔습니다. 성과 내려고 갔어요. 거기에서는 유능한 상사, 후배에게 좋은 거 알려주고 성과도 내줄게 도와주고 일 잘하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상사가 필요한 거죠. 이런 상사에겐 후배들이 잘 붙어요. 근데 이런 건 안 해주면서 밥 사줄까 술 사줄까 친한 척하는 선배, 이런 선배들은 후배들이 멀찌감치 거리를 떼요. 왜? 친해봤자 내 시간 낭비되는 거고요, 내 미래에 대한 기회, 내 성장도 안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옛날 기성세대는 어땠나요? 회사에서 일 잘하는 선배는 상관없고 잘 놀고 밥 사주고 술 사주는 선배가 좋았죠. 왜? 평생 직장이었잖아요. 평생 직장은 내가 잘하건 못하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평생 직장 없어요. 지금은 유능한 사람만 자기의 가치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잘 크게 도와주는 사람, 성장시켜주는 사람, 이런 선배라면 후배들은 좋아합니다. 누가 더 실력 있고 누가 더 좋은 관점으로 바꿔나갈 건지,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보다 다음에 살아갈 이 미래 세상에 더 오랫동안 더 많이 살아갈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럼 그들이 살아갈 세상, 그들이 고민하고 그들이 어떻게 잘 살아갈 건지 우리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Z세대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이제 진화되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게끔 도와주고 키워주고 애써주고 하느냐가 이들이 나중에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 건지, 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건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우리의 노후를 누가 책임져 줄 거냐? 그 시대의 젊은 세대가 책임져 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잘 자라고 잘 성장하게 해주는 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인 Z세대가 얼마나 잘 자랄 수 있는지, 잘 자라게 할 건지 여기에 좀 신경을 좀 써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라는 건요, 각각의 세대를 나눠서 서로 싸우자, 이게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시대, 사회, 이런 사람들의 변화, 이걸 좀 더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세대라는 도구를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세대가 타이틀로 들어와 있지만 세대라는 말에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 시대를 어떻게 더 변화시킬 건가, 진전시킬 건가, 이런 역할에 지금 시대 사람도 다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Z세대가 더 주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애써 주자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Z세대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왜 바뀌었을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 어떻게 바뀔까? 늘상 궁금해합니다. Z세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가 바라볼 미래 어떻게 바꿀 건지 이 책을 통해서 그 단서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